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TFSA와 RRSP를 한번 비교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 도대체 TFSA도 알겠고 RRSP도 알겠는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TFSA, RRSP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가 그로스 인컴이 1000불이에요. 그러면 그 1000불에서 내가 텍스를 30%를 낸다고 했을 때 TFSA 같은 경우에는 그 300불에 그 텍스를 먼저 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인 700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30년 동안 6%의 이자를 냈다고 했을 경우에 4,020불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내가 이걸 돈을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을 때는 텍스가 없어요.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그래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RSP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1000불을 벌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디덕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컴 텍스를 처음에 내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인컴 텍스를 내지 않으니까 내 1000불을 다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투자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면 30년 동안 6%의 이자를 냈다고 했을 때 5,743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찾을 때 나의 텍스 그 비율이 30%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그거에 대한 이자 30%의 텍스를 떼게 되면은 그게 또 떼면은 4,020불. 결국에는 동일한 금액이 되세요. 그런데 사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30%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RRSP를 타는 시점에 내가 인컴 텍스 비율이 30%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게 내가 은퇴 시기에 내가 인컴 텍스 비율이 더 높아질까? 아니면 낮아질까?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인컴 텍스를 내는데 내가 지금 내는 인컴 텍스가 더 높은가? 낮은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의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얼마의 소득이 생길까? 65세, 67세 이후에 얼마의 소득이 나한테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FSA랑 RRSP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TFSA는 유동성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RRSP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돈을 넣어놓으면 쉽게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는 찾게 되면은 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좀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생애 첫 집을 구입할 경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롱 런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학교를 안 가는데 나중에 학교를 가게 돼서 등록금을 내야 될 경우에 이때 이 돈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다 각각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큰 룰만 제가 좀 올려놓은 지는 오래돼서요. 큰 것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옵션이라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떤 것든 뭐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하실 수도 있고요. GIS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게 총 TFSA 같은 경우엔 2009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20년까지 총 그거의 합이 69,500불이고요. 그런데 RRSP 같은 경우에는 내 전년도 소득의 18% 정도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27,230불까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주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맥시멈 27,230불까지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 디덕션은 당연히 TFSA는 없죠. 그리고 RRSP는 있죠. 왜냐면 이 디덕션이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아까처럼 1000불을 버는데 디덕션을 받게 되면은 1000불을 다 디덕션을 받아서 내가 1000불에 대한 현재 인컴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덕션을 노 텍스 디덕션이라는 거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다 텍스를 지금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찾을 때 룰이 어떻게 되나 보면요. RRSP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찾으면 그때 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RRSP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찾는다고 해서 텍스를 그때 내지 않아요. 왜냐면 먼저 다들 돈을 내고 이건 투자한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5,000불을 2019년도에 넣었어요. 그러면 근데 리밋이 뭐 5,000불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또 같은 해에 넣으면 안 돼요. next year에 2020년에 내가 5,000불을 다시 입금할 수가 있어요. 찾은 돈을 다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내년 next year라는 거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여러 개 찾아보시고 제 동영상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xpiration 이거든요. 그러니까 TFSA는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RRSP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연금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65세가 되면은 이게 끝이 나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거를 더 유예를 하면서 70세까지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타는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세가 지나서도 그걸 안 하시면 이 RRIF라는 걸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계속 연금처럼 받아서 타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당연히 타서 쓰면은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아니죠. 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Contribution Limit은 2020년도엔 6,000불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뭐 10,000불인 적도 있었고 한번 그리고 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5,000불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올랐고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합이 69,500불이신데 이민자나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2009년부터 계산하실 수는 없고요. 내가 온 해, 그러니까 그 다음 아마 해부터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해부터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때부터 하신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선정하시면 되시고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는 CRA 웹사이트에 가시면 내가 그 리밋이 얼마인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RSP 같은 경우에 내가 소득 번 거에 작년에 소득 번 거에 18%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맥시멈 27,230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가시면 대충 지금 다 머릿속에 그래 이게 좋아 막 이렇게 떠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TFSA, 그 다음에 RRSP? 그럼 두 개 다 해야 돼? 막 이런 고민이 되실 건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대부분은 그냥 TFSA 리밋을 먼저 꽉 채우신 다음에 RRSP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리고 텍스가 이제 낮은 경우죠. 내가, 내야 되는 텍스가 낮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미 소득이 엄청 높아요.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 보통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TFSA를 이제 먼저 하고, 돈 많은 사람도 사실 돈 많으면 TFSA는 FSA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RRSP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이제 빠듯한데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TF-SA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략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좀 나은가, 이런 상황에선 이게 좀 낫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낫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그건 2편에서 제가 유튜브를 다시 하나 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그림을 올려놨네요. 나의 인생 플랜이라 그래서 이게 뭐죠? 생애 사이클이에요. 말하자면은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게 되나, 나의 수익 곡선은 어떻게 변경되나, 이거는 당연히 나이나 이런 거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 다르게 되는데 제가 또 이걸 왜 가지고 왔냐, 말하자면 근데 간단하게 결혼 자금 마련이나 자녀를 낳으면 자녀 교육비, 근데 내가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결혼 자금 마련은 필요 없고, 그 다음 뭐 은퇴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야지 이 전반적인 큰 플랜을 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대충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내가 결정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제 나름의 머릿속의 어떤 그 생각으로 제가 한번 이걸 나눠봤어요. 이걸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